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배신,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제 나이 40대 초반, 이제 남편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저를 등져버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기에 용기 내어 여러분께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원래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편과 사랑에 빠졌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참 듬직했어요. 언제나 저를 웃게 해주고 저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늘 함께 미래를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공원 산책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를 좋게 보셨기에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아담한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죠. 아침이면 같이 일어나 서로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누가 더 먼저 집에 도착하든 서로를 기다리며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모았고 생활은 조금 빠듯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저녁마다 소파에 함께 앉아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3년 차,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남편은 2팔을 벌려 저를 꼭 안으며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찾아왔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보였는지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에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와서 제게 꽃다발을 주며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 순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사랑이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우리만의 가족이 생기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임신 초기부터 저는 심한 입덧과 함께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일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해 줬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신이 편한 대로 해 라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집에 머물면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저희 둘이 같이 벌 때도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남편 혼자 벌어야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고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바로 잠들기 일쑤였어요. 오늘도 일이 많았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기다릴 줄 몰랐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했죠.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진 것도 사실이었고
일로 피곤할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건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어느새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모든 것은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제 몸은 늘 피곤했어요. 밤중에 아이가 울면 몇 번이고 깨서 달래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죠. 저희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가 잠든 짧은 순간에는 제가 잠깐 쉬거나 식사를 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집보다는 회사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더 자주 찾았어요. 당신도 알잖아.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와서 나도 열심히 해야 우리 가족 더 잘 살 수 있잖아. 늘 이런 핑계였어요. 주말이 되면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지만 남편은 늦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많았죠. 오늘은 어디 나가서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물으면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거절하기 일쑤였고요. 아이와 저만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도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견뎌오던 어느 날 아이의 첫돌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가 풍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잘못 맡겼나 보다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자기야, 빨리 보고 싶어. 그 메시지 하나가 제 모든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마치 얼음처럼 몸이 굳었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됐어요. 핸드폰 속에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던 시간 동안에도 그녀와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에 밤새도록 울다가 그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모든 걸 물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왜 그렇게 의심해? 라고 말하며 제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 속의 메시지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거 잠깐의 실수였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후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고 미안함보다는 핑계만 늘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잠깐의 실수였다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진정한 후회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랬다 라는 핑계만 늘어놓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참아왔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남편의 배신이었구나.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까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가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제게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자의 눈빛, 저를 비웃는 듯한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증거들을 모아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럴 줄 몰랐는지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그 여자와 함께 살겠다며 쉽게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우리의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용서해주고 돌아와달라고 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원래 그런 아이 아니야.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은 제게 돌아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저 또한 그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 아들은 저를 배신했다고요. 이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저는 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고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가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지만 이제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해줘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됩니다. 남편과의 배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 저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아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고 아이 또한 그런 엄마를 존경해주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마음이 이미 남편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만나서 이혼 이후에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저와 아이가 그리워졌다고 하더군요.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그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당신에게 믿음을 주고 기회를 줄 때마다 당신은 그걸 배신했죠.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이제 아이와 함께 내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이 그걸 망쳐놨지만 사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를 놔주세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정리를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오로지 아이와 저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참석한 작은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우리 둘은 그 모임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와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는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그냥 지금의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의 배려와 따뜻함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의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줬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그런 저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밝게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엔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저와 제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힘들고 아픈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함께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